그 다음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칭찬받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질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성찰이라는 그쪽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 주도성이라든가 유능성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건 사실은 단순한 대화의 도구가 아니고 아예 사고를 확장시키고 또한 감정을 이해하고 자율성을 키워주고 이런 중요한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나가 정말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이 또 아이에 뭐 긍정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디자인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디자인된 질문 하나가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아이가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인생 가치관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때는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발달 단계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의 종류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것은 뭐 질문을 이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굿퀘스천이라는 책에 보면은 질문을 가벼운 질문, 좋은 질문, 무거운 질문, 나쁜 질문 이렇게 구분을 해요. 또 미국 쪽에서는 또 얇은 질문, thin 질문, 또 두꺼운 질문, thick 질문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답을 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면.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도 얻는 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벼운 질문은 어떤 거냐면 말하는 건 부담 없어요. 대답하는 건. 그런데 깨달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 때 그냥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교 잘 다녀왔어? 재밌게 잘 다녀왔어? 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 이런 것들은 가벼운 질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벼운 질문을 하는 속에 좋은 질문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거운 질문 이런 것들은 뭔가 깨달음이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무거운 질문 이게 나쁜 질문은 깨달음도 없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나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코칭에서는 이렇게 지향해야 될 질문과 지양해야 될 질문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향해야 될 질문은 개방형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방형 질문은 어떤 거냐면 다양한 답변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에서 오늘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어린이집 잘 다녀왔어? 이러면 예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은 아이한테 다양한 표현을 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심 때는 어떤 반찬이 나왔어? 반찬의 종류를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은 많이 먹었어? 밥은 잘 먹었어? 맛있었어? 이런 것들은 그냥 yes 아니면 no잖아요. 어떤 친구랑 무슨 놀이를 하면 놀았어? 이런 거 말하는 것들은 어떤 친구랑 이렇게. 근데 친구랑 싸우지 않고 잘 놀았어? 이런 것들은 yes 아니면 no잖아요. 이게 다 개방형 질문이에요. 수학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y는 니코로 8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런 질문들은 예를 들어서 개방형 질문이 되는 거죠. 8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x와 y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한적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3 플러스 x는 8 이런 것들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뭐 폐쇄 질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미래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 질문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 질문인데 앞으로 친구하고 잘 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예를 들어 수학을 미춘과 만약에 수학을 100점을 아끼고 싶어요. 좀 실수를 했는데 그럼 이런 거죠. 다음 시험에서 수학을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미래 질문이야. 미래 쪽에. 그런데 과거 질문은 어떤 거냐면 수학 틀린 거 과거로 간 거예요. 틀린 거 다음에 안 틀리려면 이건 부정도 포함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있어요. 친구랑 만약에 재미없었다 하면 친구랑 놀았던 게 왜 재미가 없었을까? 이런 것도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래 질문해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해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건 긍정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부정 질문은 친구와 싸우지 않으려면 싸우는 거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이거는 긍정인데 늦잠을 자지 않으면 이건 부정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아이들하고 이제 독서를 같이 이렇게 읽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그림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완벽한 아이 파라라는 그런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의 앞면에 보면은 이렇게 카트 같은데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카트에 보통 실는데 아이가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 표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 이런 책을 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표지에는 지금 보통 카트에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건 아이가 타고 있네.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 내용은 이 그림책은 어떤 내용일까?
이게 어떤 표지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추측해보는 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동기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책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책의 내용을 기억하면 진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용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용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마음 질문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친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가 만약에 그 친구 입장이라면 너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감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말하자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발달되기도 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책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사고를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네가 만약에 여기 뭐 이 완벽한 아이유 팔아요라는 그림책에서는 네가 만약에 그 아이였다면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이 그림책 속의 주인공인 바티스트의 입장이 됐을 때 어떤 말하자면 행동을 하고 어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는 그럼 어떤 거를 네가 앞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뭐 이런 표현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시켜서 책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추론하고 생각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아이들의 질문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도 하고 사고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서 질문은 막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은 디자인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때요? 우리가 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예전에는 옷 같은 거 그 사람의 체형에 맞추는 거잖아요. 요즘은 머리도 뭐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말하자면 마찬가지예요. 질문도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아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아이의 인식을 확장시키기를 원하는가, 또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기를 원하는가, 아이의 어떤 행동을 촉진시키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질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야, 연령대는 어떻고 이 발달 단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질문도 뭐 개방형 질문을 할 것인지 폐쇄형 질문을 하실 것인지 뭐 그다음에 뭐 사실형, 성찰형 이런 질문의 유형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질문도 계속 파고 들어가는 어떤 깔때기형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사다리형으로 확장시킬 것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표현도 명확성, 중립성, 뭐 이런 개방성, 간결성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표현을 다듬는다든지. 그 다음에 질문할 때는 그때 환경이 또 중요하거든.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경청하는 자세, 적절한 타이밍 이런 것들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의 반응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사실은 잘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질문을 디자인하면 아이가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책 속에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제가 한 가지를 좀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 딸아이하고 관련된 사례예요. 어느 날 제가 직장에 갔다가 퇴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저희 거실의 모습이에요. 또 이제 연년생인데 이제 1살 위인 오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뭔가 만들기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딸아이는 혼자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오니까 얘가 이제 항상 자기를 예뻐해주는, 제가 이제 딸 봐봐 보니까 약간 막 기분이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보면서 이러는 거죠. 아빠 숙제하는데 숙제가 어려워서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숙제 좀 도와달라는 거죠. 엄마는 지금 오빠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편인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가 표현을 하면 보통 어떻게 부모님들 하실까요? 뭐 어떤 부모님들은 알았어,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야, 네 일이니까 네가 해, 그 잘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일은 네가 해라고 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지금 도와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도움받을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불안한 그런 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알았어, 아빠가 도와줄까 뭐 도와줄게 하고 바로 막 같이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고맙긴 한데 이게 또 아이한테 아주 긍정적이지는 또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모가 되게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뭐 러시아 심리학자 중에서 비코스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그런 그분의 이론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중간에 어때요? 약간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말하자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걸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빠인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숙제하는데 많이 힘든 모양이네? 이거는 뭐예요? 아이의 지금 감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랬더니 아이가 숙제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숙제가 힘들어서 아빠가 도와주길 바라는구나. 아이의 감정을 반영해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욕구를 또 파악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네,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 아빠의 도움 필요하면 도와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우리 딸이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잘 만들어 온 친구를 칭찬해 줄 거야?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해온 아이를 칭찬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와 동시에 아이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진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거야. 당연히 스스로 해온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 선생님도 자기 스스로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아빠도 가능하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딸이 스스로 했으면 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만약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그때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그때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때 딸이 그럼 일단 제가 혼자 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 그러면 그때는 아빠가 도와주도록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스스로 혼자 만들기를 다 했어요. 자, 이 대화를 보면 어때요? 아이의 말에 경청하고 아이의 감정을 반영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해주고 욕구 파악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자율성 질문, 선택형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 주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증진시키는 사례인 거죠. 근데 이것하고 어울려서 더 좋았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 다음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칭찬받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자기 만든 거를 가지고 재원아 너는 네가 스스로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해온 거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주고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주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고 질문의 중요성을 좀 잘 깨닫고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제가 12년 전에 이제 딸과 같이 글을 썼죠. 글을 쓰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정서의 문제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학습을 이야기하면 머리, 두뇌 막 이런 능력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서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앞서 설명드렸던 EBS의 0.1배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더라도 부모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야, 너 그렇게 게임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 엄마도 아빠도 뭔가 그게 너같이 미쳐갖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네가 너무 부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는 또 게임이야.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부모하고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쓴 책, 아버지의 영향력, 영향의 빅파더라는 그런 책도 사실은 아빠들을 위해서 쓰긴 썼지만 엄마들이 읽어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엄마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 여타 이제 다른 책 속에 있는 다른 사례들도 잘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관계 잘 활용하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의 일을 좀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빅파더 연구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빅파더라고 치시면은 제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쓴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어린 시절에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결국은 어린 시절 행복해야 그 행복한 기억으로 어른이 돼서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부모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아이에게 어떤 기억을 선물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 해보면 우리 아이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성찰을 하시고, 그런 성찰이 또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